회담을 하게 되면은 최후 통첩일 것이다. 응?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동안에 하잘것없는 김정은, 악마적인 김정은을 아주 사랑한다 그러고 뭐 해놓고 네. 거기다 풍선을 김정은이를 풍선을 확 해서 세계적인 지도자급으로 올려놓고 나무에다 막 다 올라가거든. 올려놓고 그리고 흔들어버린 거지 뭐. 그 2차 정상회담 이 발표 이후에 실무회담을 한 3번 정도 네. 시켜놓고 우리 정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젠다 세팅도 하고 왔는데 사실은 미국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던 걸 다 알고도 미 대통령은 트럼프는 하노이 와서 첫날도 능청을 떨고 네. 둘째 날 둘째 딱 날 테이블에 앉으면서 나오니까 야 이거 아니다 박차고 나오면서 나왔는데 그게 그 순간에 볼턴이 들어와서 망쳤다 이런 코멘트를 정세현 씨가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부에서 테레비 보고 그 영광 그 아주 환희 순간을 또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돈을 북한으로 이제 밀어줄 수 있고 하고 하니까 기대 테레비를 보고 있고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갈까? 머리 안 들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예. 그 말하자면 아까 이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인지 부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볼 때 이번에 어느 정도 미국이 손을 쓸 거냐 그 깊이. 그 예를 들면 뭐 무늬만 비핵화하고 적당히 타협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중국 제압이라는 지금 미국의 문명사적 세계사적 과제의 서브셋이에요. 그렇죠. 안고라고. 예. 제가 그걸 계속 몇 달 동안 주장해 왔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란 비계 덩어리에 딱 꽂혀 있는 암덩어리였어. 딱 그 안에. 그 암이라고보다 비계에 고름 덩어리죠. 꽂혀 있는 아니 고름이 아니라 제일 먹음직한 덕이야. 아, 그래요? 응. 그 문제 해결하는 게. 그렇죠. 예, 이 비계는 녹여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거 딱 빼먹으면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인플루언스에 딱 들어오니까 중국을 심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서 네. 이 중국 애들이 무슨 짓 저질러 왔는지 한번 보자고. 왜 미국이 중국을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제압하려고 하는가. 네. 미국이 원래 그렇게 싸나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번 지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네, 조금만 전략적인 실수였을 겁니다. 너무 친중에 중국을 믿어가지고 뭐 안중근 네. 의사 뭐 박물관 지어주고 또 중경정부 해주고 해서 그 값싼 시진핑의 호의에 헷가닥 해가지고 그 전성절에 가서 네, 천안문 망무에 올라가면서 마치 중국은 시진핑은 대한민국 남한이 중국 입장에서 남한이 자기 세력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시진핑 이후에 이걸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애치선 라인 구축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제1도련이죠. 제1도련이고 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한을 대한민국을 세력권으로 집어 경제적인 상호 의존 그다음에 또 남쪽에 상당한 유사전체주의 세력의 집권.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자한당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은 통진단 해산이다 이렇게 해서 친북 종북의 말하자면은 이 위축. 그러고 되는데 그걸 했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총리 뭐 그걸 하고 나니까 한국의 소위 운동권 586 운동권이 전부 친북 종북은 쉽게 하지를 않고 전부 숭중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가니까 사대주의 중화 사대주의 탈라반이 됐거든요. 탈레반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한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서울 빨려 들어오고 여기 보면 오바마가 행태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행태가 불안정하니까 중국이랑 척을 지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은 무서우니까 가서 이제 전승절까지 가서 이제 그 안 연출해야 될 그림까지 연출을 한 셈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참모 중에서 외교를 맡았던 양반의 단섭 이 소위 단면적인 인식 중국에 너무 경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그림에서 보는 제1도련이 빨간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개성공단이 나오고 그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철수하고 사드 배치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중국도 이제 갑자기 이거 아닌데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1950년 6.25 전쟁 전야에 50년 1월 12일 날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동아시아 그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과 인도차이나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제1도련선하고 거의 그 유사한 그 라인을 야 이거 우리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드가 들어오고 개성공단이 철수가 되고 다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 탄핵 때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친중파들이. 그건 뭐 외경에서 많이 작동했을 국제정치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예. 그 친중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그리고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사드 배치 반대한다라고 미국 가면서 나경원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저 보는데 누군가 박근혜가 안보의 근본 안보 위협의 근본 원인이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그 정치권도 그렇지만은 언론 조선일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김대중 주필이 박근혜 정부 시종일관 양다리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꾸 미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중국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탈미,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접중 혹은 연중, 그 중국에 자꾸 뭐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걸 허장생세다. 우리 내 같은 리얼리스트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얘기다. 입장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조선일보 입장이 탈미 연중을 찬양하는 입장이었어요.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양다리 걸치기. 우리는 경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연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그 리영이 얘기랑 똑같네. 리영이가 그 얘기 아니야. 한쪽에 미국, 한쪽에 저기 소련, 또 소련 망하고 나니까 한쪽에 미국, 한쪽에 중국 개혁 개방되니까 한쪽에 미국, 한쪽에 북한에서 그 사람은 계속 두 날개인데 두 날개 이쪽 날개가 계속 바뀌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 서울신문에 칼럼을 연재를 이제 쭉 한 달마다 조선일보가 그 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랬죠. 요물이네. 그래서 내가 그 김대중 주필의 그여서 꿈 깨세요. 우선 나는 이맹 제중 네네. 즉 동맹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가지고 동맹을 가지고 중국을 제압한다. 제압한다기보다는 중국과 뭐 동등하게 협상하고 제압한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주필님, 대한민국이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을 두 다리를 걸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대한민국 기력지가 긴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다. 좋은 얘기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그러면 기럭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장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태평양을 어떻게 두 다리를 걸치냐 말이에요. 잠깐만 이 대목에서 한 말 할게요. 그 저기 뭐야 지금 이 순간일 거예요. 저기 그 국회에서 신머시기 의원이 판 깔아줘가지고 그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신원식이라는 사람 그 얼마 전에 그 군 출신 군 무슨 전략통 출신이라고 미국 갔다 왔다고 자기 미국서 다 둘러보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게 돼 있다고 이제 저기 뭐야 트럼프가 이제 저기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고 이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었다고. 이 양반 신원식이라는 사람의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CPEC 가서 2월 28일 날 현지 날짜로 아직 하노이 그 결판난 직후구나. 직후인데 그때 고든창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의 서쪽 방위선은 미국의 미 대륙의 서부 해안선도 아니고 하와이도 아니고 괌도 아니고 미국의 서쪽 방위선은 한반도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한 게 지금 이 그림에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지금 이 저희들의 제1도련에 의하면 한반도를 중국이 다 먹는 걸로 돼 있는데 저건 미국에 대한 어마무시한
도발이에요. 도발이죠. 네, 그리고 저기 보면 대만 먹고 돼 있고 남진아 먹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 에치스 라인. 역 리버스 에치스 라인. 네, 그렇죠. 중국 버전의 에치스 라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듯이 거기서부터 이제 꼬랑지가 번지죠. 그래서 말레카 해협, 그 다음에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찍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저기 뭐 이란을 먹으면 호르무즈를 먹어요. 호르무즈를 제압한다고. 호르무즈 전 세계 에너지의 10에서 30%가 지나다니는 매일 그렇죠. 호르무즈를 제압하게 돼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예멘과 지부티. 그러면 예멘과 지부티를 먹으면은 장악하면 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해요. 그러면은 지중해 일대와 서유럽에 가는 물동량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꿈을 꾼 거야. 이게 미친 그게 시진핑이란 이제 자가. 시진핑이 이제 말하자면 네. 역 에치스 라인 제1도론선과 예. 해양의 완벨트, 그다음에 예, 지금 그 육상의 완로드. 완로드까지를 신천하 체제로 묶으려고 그런 겁니다. 즉 그러니까 걸린 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그 정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침략을 해서 거의 세력권을 들어가고 자기의 지방 정부 비슷하게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야멸찬 꿈을 꾸었어요. 그 한반도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트럼프는 이제 2라운드는 트럼프가 오케이 원벨트 여기 치스 라인 오케이 우리는 인도 태평양 라인으로 묶는다. 중국은 점을 설정을 해서 라인을 그었지만은 우리는 면과 선을 가지고 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인도 태평양 라인이고 이 면과 선이 지금 중국의 소위 저거에 다 주권 침략이거든요. 예. 주권 침략인데 그 부분에 대한 포위 작전을 다 만들어서 장비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이 진시황만도 못해. 진시황도 일종의 정신병자지만 그 사람은 천하통일 이뤘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일 정확한 전략을 썼거든. 그게 뭐냐면 너무 잘 아시면 원교 근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는 중립화 시켜놓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해서 흡수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원교 근흡이에요. 이게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시진핑이 한 짓은 뭐냐면 근흡은 맞아. 그 똑같아 진시황이랑 맞다는 의미가 한반도 주워 먹겠다는 거죠. 북한과 남한에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들어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뒤에서 탄핵도 불질렀을 거고 친중파들 내세워서.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러니까 이 근흡은 맞는데 그러니까 원교를 한 게 아니라 원흡 근흡이야. 그러니까 원공 근공이에요. 원공공이죠. 멀리 있는 것도 다 주워 먹고 다 공격하고 그러니까 힘이 안 미치니까 점으로 공격하지. 이제 이렇게 띵띵띵띵. 점으로 공격 힘이 안 미치니까. 근데 공격의 패턴과 전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살펴보면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공격 대상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핵심 부분을 타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가치와 책임도 가치와 규범과 제도를 보상도 제시한 바도 없고. 자 보면은 원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핵심에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아니 우선 미국부터 보면은 PC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내 여론, 국내 정치 조작. 저희 돈 몇 푼 가지고 학자들한테 연구비 무지막지하게 물량 공세를 취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친중파 만들고 친중파를 만드는 것. 네, 학계와 언론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는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땡큐. 돈은 좋은데 오케이 그거 아닌 것 같아. 나이 대 먹어서 할 말 있어. 무슨 말 있습니까? 저한테 돈 좀 많이 싸갖고 오세요. 우리 중국 친구들. 제가 친중파 딱 하루 만에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딱 안면 몰수하고 다음 날부터 반죽으로 도는 거야. 그게 일본도 했다가 실패된 거고 네. 그런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제대로 거예요. 된 사람이 그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밖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1823년에 먼로 대통령이 유럽 문제는 우리 불간섭 비동맹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고립주의라고 하는 게 라틴 아메리카 절대 don't touch.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이나 그렇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 텃밭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하고 바로 연관된 베네수엘라를 건드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어마무시한 중국이 도발이죠. 박근혜 시기에 혹은 김정은과 박근혜 시기에 도발 대행업자 김정은이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 무장을 가속화시키고 기술을 이전하고 군인들 중국의 북양 군벌들을 통해서 그 발사대 팔고 해서 또 돈 몇 푼 가지고 박근혜 정부 꼬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선라인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차베스 정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거의 60조 부었어요. 60조 그러니까 중국이. 그건 뭐 차베스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고 그게 바로 큐바와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바로 보고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평양과 김정은 정부가 무관하지 않듯이 말하자면은 남미에 침투를 할 수 있는 예. 점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지가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침투는 했어요. 예. 큐바도 이용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달러도 들어갔을 거고 예. 그다음에 같이 가기 그거 하니까 러시아도 들어왔을 거고 예, 예.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예. 큐바하고 베네수엘라의 연관성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러시아의 베네수엘라의 러시아가 한 20조 물렸고. 그렇고 중국은 700조 정도 물립니다. 아니 70조. 70조. 예. 그렇게 물렸죠. 이제 그런 60조, 식으로 70조. 침투를 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변 공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하고 바로 전쟁을 도발을 한 거는 미국의 경제. 그다음에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남사군도의 비행장 건설입니다. 이거는 예. 말하자면 서양 전체 한 4,5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 온 세계의 기본 국제 제도를 개무시한 거죠. 아니 개무시한 게 아니라 바로 파괴하는 거죠. 파괴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난 이후부터 미국은 네. 군사적인 시위를 제일 먼저 했어요. 예. 두 번째로 북한 끌어내놓고 북한 끌어내면서 동시에 무역전쟁 저질러 버린 거예요. 무역 전쟁.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제를 전통적으로는 절대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서로 윈윈한다는 영역인 경제 영역에 무역 영역에 예. 그것을 지정학적 게임, 체제 전쟁, 그 다음에 핵 군사 전쟁을 동시에 이 성공에 이끌기 위한 레버리지로 무역을 예, 동원했죠. 또 수단으로. 그것도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무역 질서, 미국 시장에서 제일 따뜻한 자리에서 제일 쪽쪽 빨아먹으면서 지난 큰 수혜를 했죠. 커왔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 전략으로는 도광양회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광양회를 밀어붙였던 등소평 상해파 공산 청년단 단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상해파 단파 태자당 그렇죠. 셋으로 보는데 그걸 밀어붙였던 상해파와 단파의 도광양회 전략을 시진핑이 깨버린 거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이랑 맞짱 뜨겠다고 이제 덤빈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짓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자기 발을 자기가 도끼로 찍은 거잖아요. 찍었죠. 근데 그러면 시진핑한테 쫓겨난 상해파와 단파는 한반도 전략을 어떻게 고민을 했었나? 사실 우리가 북방 정책 수교하고 할 때 이미 등소평의 그 소위 실용주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100년 동안의 경제 건설을 통해서 국가의 이 말하자면 불을 쌓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도광양회 외교 전략입니다. 즉 미국 주도 세계 질서 속에서 저쪽 쪽 빨아먹으면서 크면 된다. 그렇죠. 그거지? 어둠 속에서 실력은 기르되 칼날의 빛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미국과는 협조를 하면서 미국을 후원 삼아서 1세기 동안의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30년 만에 본색을 이제 드러낸 거야. 이제
당나라 근성을. 그뭐 어쨌든 간에 그 후진타오도 네. 그게 이제 공청당 아주 명석한 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예. 리더였는데 후진타오는 그래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